여타 종교들과 다른 대표적인 그런 이제 교리 혹은 불교 철학, 가장 대표적인 철학이 1번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연설이에요. 인연설. 여러분, 인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몸 어딘가에 통증이 있다.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거나 치통이 있거나 아니면은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다. 자, 그러면은 이 인연설의 공식을 대입시키면 어떻게 돼요? 내 치아가 아프거나 내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데는 뭐가 있어요? 원인과 조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고통이 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고 원인과 조건이 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다. 거기에도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연설이에요.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 라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은 모든 고통의 원인을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딴하를 영어로는 craving, 그 다음에 우리말로 갈애, 목마른 갈증, 목마른 갈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전부 다 날씬한 사람들만 있는데, 이제 이 통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빵이나 단 것을 좋아해요. 그냥 단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통통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힘이 딸리면은 단 것을 보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엇을 갈애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떤 대상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 대한 욕망이 계속 일어나는 거, 그거를 갈애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마다 그 갈애의 대상은 각각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갈애가 있을 때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갈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남보다 잘나야 된다는 생각, 혹은 나에 대한 과신, 전부 다 나하고 관련된 그런 어떠한 믿음 때문에 이 갈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믿음, 내가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욕망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마음이 쉬워질까요? 1,000만 원이? 1억이? 10억이? 절대 마음은 쉬워지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애착이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미래. 이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더 벌으려고 하는 이유도 나의 미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중심에는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기분 좋지 않은 소리를 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아주 거친 말로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죠. 그 뭐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나와 관련된 나의 미래 혹은 나의 자존심, 나에 대한 자긍심, 나의 기업, 나의 가족, 그 다음에 나의 스님, 나의 철, 전부 다 나하고 관련돼서 벌어진 수없이 많은 그런 집착과 번뇌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나에 대한 그 집착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있어서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문제는 괜찮아요. 진짜 있는 거라. 근데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은 잘못된 집착과 괴로움이 생기는 거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있는지 내가 정말로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불교의 공부는 나에 대한 공부, 내가 정말로 있는가, 있다면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 다음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이것에 대한 연구가 바로 불교의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이 관찰을 하게 되면 일단은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체를 알려면 오온에 대한 정체를 알아야만 된다. 그래서 오온에 대한 그 정체가 바로 우리는 명색 혹은 정신과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몸은 지수와 분, 사대로 이루어졌고, 마음은 심소와 심도 이루어졌고, 심소는 수상행과 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수상식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요즘에는 선풍기가 옛날에는 세 발이었는데 요즘에는 불교의 아이디어였는지 5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그건 뭘로 보여요? 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원으로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기는 원이지만 실제로는 뭐만 있는 거예요? 5개의 발이에요. 5개의 발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원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온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오온 안이나 바깥에 나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버리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무엇 때문에 돌아갈까요? 선풍기의 5개의 다리는 전력이 있어서 돌아가요. 근데 이 오온은, 일단 오온이 뭔지는 낮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 오온이 무슨 에너지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엄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오온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죠? 보통 우리는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요. 해와 지구와 달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죠? 중력이 존재하잖아요. 인력 혹은 중력이 존재해요. 자, 이 중력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 어트랙션이라고 해요. 어트랙션. 잡아 끌어당긴다. 잡아 끌어당기는 것을 불교적인 언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탐심. 그 다음에 또 밀쳐내는 힘에 의해서 이 중력과 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밀쳐내는 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진심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탐심과 진심에 의해서 뭐가 돌아온다고요? 이 오온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탐심과 진심이 멈춰버리면 오온이 스톱해버리죠. 오온이 스톱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간단해요. 이 오온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는 탐심과 진심. 잡아 당기는 거하고 밀쳐내는 힘에 의해서 오온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온을 바라봐야 되고, 오온이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자, 이 끌려가는 힘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끌려가는 힘은 오온이 계속 움직이도록 끌려가는 힘을,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력의 법칙이라고 해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그래서 오온이 날아가는 속도가 있어요. 날아가는 속도가 있는데, 이 한 번 날아가는 것은, 한 번 굴러가는 것은 그에 똑같은 레지스턴스, 저항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항을 만나기 전까지 이거 계속 굴러가요.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어떤 에너지가 딱 가로막고 나서야 움직이는 게 멈추지, 이거 가로막지 않으면 계속 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 불교 전문 용어로 이제 여러분들 3학기에 공부하게 될 건데, 산따나 연속성이라고 해요. 연속성. 그래서 우리는 오온은 제각기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도 연속성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고, 느낌도 연속성의 속성을 가지고 물질도 연속성의 속성을 가지고 날아가고 있다. 물질도. 자,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어떤 에너지가, 반대되는 에너지가 가로막기 전까지는
이 화는 계속 흘러가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러잖아요. 겉으로 드러났다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으로. 잠재의식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기회가 나면은 화가 바깥으로 드러나. 그래서 드러나고 안으로 숨겨지고 은현이라고 하죠. 감추어지고 현, 드러나고의 차이점이지 이 에너지는 화의 에너지는 계속 누군가를 싫어한다. 그것이 드러나고 감춰질 뿐이지 이 에너지는 반대되는 에너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흘러가요. 누군가를 좋아한다. 혹은 무엇을 좋아한다. 반대되는 에너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흘러가요. 내가 아까 하겐다임을 얘기했죠. 이 하겐다임을 그때 단식할 때 먹을 때는 그렇게 맛이 있는 것이 없는데 요게 배가 불렀을 때 하겐다임을 먹으면 별로거든요. 그러면은 그 반대되는 기억들이 축적되면 그런 하겐다임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좋아하는 감정도 반대되는 에너지가 충격을 줘야, 뭔가를 싫어하는 감정도 반대되는 에너지가 충격을 줘야 그 날아가는 속도가 줄어들거나 멈춰지게 된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탐심과 진심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가득 메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몸들도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가 임의대로 컨트롤할 수, 이거 배터리 문제예요. 임의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게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잘 들려요?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에, 예를 들어서 지구의 운석이 떨어지고 있다. 부딪히면은 100만 명이 죽는다. 라고 만약에 해봐요. 됐어? 자, 그러면은 이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과학자들은 여기에서 로켓을 쏘아보내가지고 저 먼 거리에서 그걸 바셔버려가지고 지구에 충격을 주지 않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산가나 어떤 연속성이 있는 그런 에너지를 멀리에서 어떤 로켓을 쏴보내가지고 걔들의 그 흐름을 막고 멈춰야 된다. 자, 무엇으로 그 흐름을 멈출까요? 광 교수님. 무엇으로? 오늘 낮에 공부할 때 다 설명을 했는데 무엇을 함으로써 그 정신적인 에너지들을 수, 상, 행의 그 흐르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잘했어요. 우리 서한 스님은? 알아차림. 자, 알아차림에 무슨 힘과 원리가 있기에
얘들의 날아가는 속도를 멈출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마음의 한 찰나에 한 가지의 감정, 한 가지의 생각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날 때 갑자기 사람을 웃겨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굉장히 좋아할 때 안 좋은 모습을 딱 보여준다든지 라고 생각이 잠깐만이라도 옆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이 계속 흘러갈 때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요 아는 마음하고 그 다음에 이 수상행하고 과가 다른 거예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에너지의 흐름이 잠깐 멈추게 돼요. 자, 그래서 알아차림을 어떤 식으로 아까 한다고 했죠? 있는 그대로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겐다임을 생각함, 하겐다임을 먹고 싶은 행위죠. 먹고 싶은 하겐다임을 욕구, 하겐다임에 대한 생각하면 하겐다임의 생각의 흐름과 하겐다임을 생각함, 이거는 두 개의 다른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왔다가 가는 바람에 그 에너지가 굉장히 약화되게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그 상태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과 욕망의 흐름하고 서로 그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에너지의 흐름을 멈추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야 충전을 받을 수가 있다겠죠? 집에 가야 돼요. 그 집 중에 하나가 어디죠? 단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단전으로 내려가게 돼요. 휴식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끌려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한밤중에 여러분들 그 밤중에 일어나서 막 다니는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몽유병.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한참 다니고 와서 실컷 놀다가 이렇게 오면 몸이 피곤하겠어요? 아니면은 몸이 개운하겠어요? 피곤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수상행에 끌려다니면 에너지를 다 쓰고 나가지고 마음이 기진맥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 수상행으로부터 자유를 줘야 돼요. 그래서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마음이 마음의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 무슨 힘이냐? 알아차림의 힘이에요. 그래가지고 매 순간순간 끌려가는 것을 제자리로 딱 돌려. 끌려가는 것을 제자리로 돌려. 무엇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으로, 식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상을 하거나 혹은 자선을 하거나 걸어갈 때 뭔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보통 방법으로는 이 생각의 흐름이 끝이 안 나요. 여러분들의 그 습관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해버리면 생각 무엇에 대해서?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한 회상, 생각, 이름을 계속 구체적으로 밝혀가면서 이름을 계속 붙여오려면 갑자기 이게 딱 끊어지고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이 수상행의 대상에 항상 끌려다니는 가여운이에요. 이 가여운에게 자유를 여러분들이 줘야 한다. 그래서 한번 이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상태를 한번 경험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좋아요. 어차피 이제 좀 이따 움직이면서 할 건데. 아까 갈아 끼운 거 아니야? 갈아 끼웠어. 저 팀장한테 가서 저기를 좀 달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죠. 이거는 아주 여러분 뼛속 깊이 여러분들 그 뼛속 깊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해요. 그래야만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그런 습관, 종로로 가는 습관을 느낌에 대한 종로를, 생각에 대한 종로를, 욕망에 대한 종로로 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 풀어져서 주인이 되어라 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다시 종로릇을 하고 싶어야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주 뼛속 깊이 새겨서 알아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우리 그 노트에 있는 이제 1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1을 한번 보도록 해요. 1-1에서 몸에서 뜨거움을 느끼거나 혹은 차갑거나 혹은 통증이나 기쁜 감정, 분노, 비탄, 어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가만 놔두면 걔가 나의 주인이 돼서 끌고 가요. 그런데 끌려가면 안 돼. 여러분들 귀신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잡아 끈다고 해서 그 귀신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는 너 따라서 안 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감정들이 왔을 때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면서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뜨거움, 차가움, 통증, 분노, 실망, 슬픔이라고 오는 것을 그대로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게 되면 거기에서 알아차림과 그 다음에 알아차려야 될 내용을 이제 조금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수상행과 식이 분리되어진다.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 지금 여기서 갑자기 내가 수상행과 식이 분리된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낮에도 얘기했죠? 거울에 물병이 비쳤는데 거울이 가지고 있는 비치는 것과 물병의 이미지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암과 앓의 대상, 여기서 통증은 앓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통증을 아는 것은 그것은 앓이죠. 그래서 암과 어떤 감정, 어떤 대상이 계속 같이 일어나는데 그 두 개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분리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상행과
시계 분리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래서 분리를 시켜줘야만 한다. 이것이 여러분 1-1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만 하는 대상을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오는 그 대상,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증 혹은 어머님에 대한 생각 혹은 즐거움, 뭐든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전부 다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혹은 몸에 무릎에 통증이 일어난다든지 무엇이든지 강렬하게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대상이다. 그래서 일부러 집 밖으로 찾아 나갈 필요가 없고 나의 마음에 찾아오는 손님을 알아차리면 돼요. 나의 마음에 찾아오는 손님. 그리고 그것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부터 나의 생각의 어느 부분에 두드러지게 찾아오는 손님, 그거를 알아차려야 된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나라에도 그럴 거예요. 인도에는 이제 아파트에 가보면 세큐리티, 경비라고 하나 우리나라 말로는 맞아요? 경비라고 그래요. 경비가 있어요. 인도에서는 이 경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혀 모르는 주민이 아닌 사람이 차를 싣고 큰 차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차가 나갈 때에도 점검을 해. 물건이 실려 나가는지 실려 나가지 않는지. 만약에 실려 나갔다면 몇 동 몇 호에서 물건을 가져왔는지 전화해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자발적으로 주었다, 어디로 보내는 것이다 허락을 확인을 받은 다음에 내보내지 차가 마음대로 물건을 싣고 들어오고 나가게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아니 마음대로. 마음대로예요? 우리나라는 비유가 잘 안 되네. 이 인도에만 있는 비유인데 마치 세큐리티, 경비가 그 들어오고 나가는 차를 다 그렇게 점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인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비춰지는 모든 대상을 스톱을 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비춰지는 모든 대상을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려야 된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에 마음이 있다고요? 1-3 대상이 있는 곳에, 마음의 대상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대상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모든 대상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은 알아차림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론은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경행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경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오늘 배웠는데 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이 3단계는 무엇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호흡과 함께 숨을 들이쉬고 발이 올라가고 호흡을 내쉴 때 밀고 나가고 여기에서 삼매에 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 3단계에 딱 들어가면은 아주 특별한 충격을 외부에서 심하게 받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호흡과 같이 이 발을 움직이면은 삼매에 들어요. 움직이는데 무슨 삼매냐? 앉아 있을 때보다 삼매에 더 잘 들어요. 뭐 움직일 이 경행을 할 때. 그러므로 1단계 왼발 오른발인데 요 1단계는 하루에 시작하는 처음에만 하고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할 때는 이제 2단계부터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1단계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을 들으면서 왼발부터 시작해서 들음, 다음.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발바닥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발바닥을 느끼고 바라보고 닿을 때 발바닥을 느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나가자고요. 발바닥에 닿을 때 여러분들은 지수화풍 4대 중에 하나의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따뜻함을 느낄 거예요. 따뜻함은 뭐가 돼요? 화대가 돼요. 그리고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은 차가움이 있어요. 그것도 따뜻하거나 차가운 것은 둘 다 화대에 속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그러면 부드러운 촉감, 혹은 조금 빠르게 걸으면 딱딱한 촉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 했죠? 그건 지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분, 10분 이상 걸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 발바닥이 뭐가 생긴다고요? 촉촉해져요. 촉촉함이라고 알아차려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수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함, 차가움, 촉촉함, 딱딱함, 부드러움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자, 여기서 알아차리면 암과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대상이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가 같으면 여러분들 저번에는 알아차리는 대상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것을 아는 마음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대상, 차가움이 있고 차가움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자, 만약에 오늘 처음 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차가우면 차가움, 뜨거우면 뜨거움, 촉촉하면 촉촉함, 그것으로 그냥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되시는 분들, 매일 연습했던 부분은 여기에서 차가움과 함께 아는 마음, 따뜻함과 함께 아는 마음 쪽으로 간다. 자, 그래서 요 발바닥에 닿을 때에 지수와 풍사대의 하나의 감정을, 그거를 느낌을 느끼는 거. 그리고 3단계에서는 호흡과 함께 발을 들고 호흡과 함께 발을 내리는 거. 요 두 가지를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걷기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